어제 밤 사이에 모처로부터 아주 신뢰할 만한 모처로부터 지금 대통령이 제2의 비상계엄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정보가 입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추정인데요. 미국 측의 반응도 굉장히 심상치 않았습니다. 미국의 커트 캠벨 국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오스틴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원래 우리나라를 어제 방문하려고 했다가 긴급히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금 정부 관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badly misjudged 했다. 즉 굉장히 오판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아주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외교당국자가 그렇게 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미국 측의 반응이 윤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거의 어떤 면에서 보면 끊는 듯한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미국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정보기관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우리 국내 정보에 대해서 꽤 밝은 편입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이렇게 강한 정보가 나왔다는 것은 나름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신뢰, 현재 상태를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아마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정치가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한 리스크가 있거든요. 일단 북한과도 있고 한미일 지금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고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어제 사실 한동훈 대표가 미국 언론과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있었고 뭐 등등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지금 미국 측이 우리 정국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 상태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시각이 있다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저는 어제 참 굉장히 이례적으로 봤습니다만 심우정 검찰총장이 어제 직접적으로 기자들에게 내란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내란죄는요 사실 지금 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지금 직접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경찰이 하게 돼 있고 지금 많은 고소고발이 경찰 안보수사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검찰이 직접 가져오겠다. 아마 검찰이 가져올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하겠다는 의미가 뭘까? 검찰도 그냥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검찰도 뭔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태롭다는 것을 아마 인지한 게 아닌가 제 추정입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검찰총장이 기자들 앞에서 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 뭐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거를 검찰총장이 기자들 앞에서 직접 이야기했다는 것은 현재 상황을 검찰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비상계엄을 내릴 때 전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특히 의결권이 심의권이 없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굉장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정보당국 입장에서 보면 갑작스러운 이런 지금 계엄 자체가 국가 안위나 국익에 굉장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반대를 심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당시 참가자의 증언에 따르면 흥분 상태가 계속되어 왔다. 도저히 말릴 수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흥분 상태가 계속됐다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된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정보를 가지고 지금 판단 내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요. 지금 어제 청문회에서 어제 국회 상임위에서 드러난 이야기지만 이 어제 계엄사령관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당시에 본인도 계엄이 이루어지는지 전혀 모르고 딱 현장에 갔는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너 계엄사령관이야 라고 해서 본인이 처음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어제 박한수 이 계엄사령관의 중요한 증언이 뭐냐면 계엄이 해제가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따로 방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눴다. 이야기했습니다. 왜? 계엄이 해제가 됐는데 굳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지하 벙커에 방문할 이유가 없고
일단 방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문해서 김용현 장관에게 큰 소리로 경로했다는 거죠. 왜 이딴 식으로밖에 못하냐 라고 아마 김용현 장관에게 당시에 화를 냈던 것 같습니다. 참 이례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이 계엄 해제 의결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어제 1시쯤 넘어서 당시 4일날 1시쯤에 이 계엄이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2시쯤 넘어서서도 윤 대통령이 해제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한덕수 국무총리와 일부 장관들이 대통령실로 쳐들어갔습니다. 가서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이거 위헌입니다. 이거 지금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각한 사태가 됩니다. 위헌입니다. 위헌이란 게 이제 내란죄 구성 요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래 뭐 어쩔 수 없다 해제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을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은 본인이 이 어떤 구국의 결단으로 종북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또 저 야당들 불법 범죄자도 속을 야당을 척결하기 위해서 지금 구국의 결단으로 지금 계엄령을 내렸는데 이게 국회에 실패했다. 그리고 정치인들 체포하려는 것도 실패했다. 그리고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선관위 들어가는 것도 실패했다. 근데 지금 본인은 전혀 잘못한 게 없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를 접고 지금 사실은 대통령으로서 어떤 권한 행사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법은 일단 탄핵을 당하거나 하야를 하거나 수사를 받거나 뭐 이런 일인데, 자, 아직까지 대통령 권한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오늘 대통령 직무를 즉각 정지시켜야 되겠다고 판단한 이유도 대통령이 뭔가 제2의 뭔가 또 이상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뒀던 게 아닌가.